안녕하세요, 릴리안입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그동안 많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잠시 스치듯이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대한암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협회에서 이제 우리 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권하는 그런 수칙이 있다고 해요.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치료에 집중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도 아마 그 수칙을 무의식 중에 제가 잘 지켜서 된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나을 수 있다는 확신, 이건 꼭 가지고 있어야 병을 좀 낫게 하는 것 같아요. 치료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병을 나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면 정말로 치료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마음가짐도 아마 치료에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신중하게 치료 방법을 선택을 했다면 그 치료를 통해서 나는 꼭 나을 수 있다, 이렇게 굳게 믿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도 이제 의료진들과 이렇게 상의를 통해서 수술도 하고 치료법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 그에 이제 전적으로 믿고 치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결과는 전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저는 아주 좋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작용, 분명히 항암을 하면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 부작용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처음 제가 항암을 시작을 할 때 다른 것보다 부작용이 정말 두려웠었거든요. 나이도 젊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부작용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또 구토를 하거나 식사를 못 한다든지, 입안이 세포가 다 죽었기 때문에 다 헐고 피부색이 변하는 그런 부작용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시작도 하기 전에 힘들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빠진 머리카락은 항암이 끝나면 분명히 다시 자라게 되고요. 거뭇하게 이제 변했던 피부도 다시 원래 피부 상태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저 또한 머리카락도 빠지고 피부색도 변했고, 심지어 이제 저는 손톱 발톱까지 다 깨지고 망가졌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 치료 중에는 열심히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암은 모르겠는데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 먹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체력이 많이 소모가 돼요. 체중이 감소를 하게 되면 치료를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항암 치료로 인해서 식욕이 멀어지고 먹는 게 좀 힘들어지더라도 꼭 드시는 게 좋아요. 꼭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 체중 꼭 유지를 시켜주고, 질 좋은 단백질 있죠. 꾸준히 섭취를 해서 좀 몸의 영양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도 좋아요. 가장 좋은 단백질 같은 경우는 생선이나 두부, 계란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소화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고기보다는 사실 이 종류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은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저는 워낙에 채소를 좋아하고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안 좋아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몇 끼 소량이라도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이랑 채소, 과일은 꼭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좀 설계를 해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환자한테는요, 건강을 되찾는 일이 우선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환우분들이 그렇겠죠. 그동안 나쁜 습관은 버리고 새로운 식생활 이런 거 꼭,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런 거는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서 앞으로의 삶을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협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특히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 이걸 쌓아두면 진짜 병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운동이나 본인만의 취미 생활을 만들어서 꼭 스트레스는 풀어주시는 게 좋고, 흡연은 정말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가득 들어있어요. 본인이 피지 않더라도 누군가 내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자신이 암 환자임을 밝히세요. 저 암 환자인데 담배는 여기 말고 저쪽 가서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담배는 잠시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로 경험자의 체험, 이거 귀담아 들으시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담당 의사와 담당 의료진과 상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암을 치료를 한 사람이나 치료를 도와주는 이제 환자가 가족들의 이제 체험담을 좀 많이 듣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의지를 하게 돼요. 근데 그들도 사실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냥 경험담을 알려주실 뿐이지, 먼저 경험을 한 선배들이니까 나한테 보탬이 될 만한 것을 알려주기는 하실 건데, 본인의 상황과 맞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에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순 없거든요. 그들이 알려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을 들으시고 꼭 담당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암 치료에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6번째로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 정말 저도 너무너무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힘겨운 이제 투병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느끼고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많은 완치 환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들이나 저 또한 마찬가지, 병을 이겨냈고 그런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럽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보다도 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가족들의 사랑도 나는 확인을 했고, 그리고 소중함도 알아요. 이게 그전에는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크게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나는 암 환자지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7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의료진을 만날 때 정말 궁금한 거 있으시죠? 그런 거는 꼭 메모를 해서 가져가세요. 평소에 환자 스스로한테 계속 나타나는 증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이런 것들을 메모 꼭 하셔가지고 의료진을 만날 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 나는 치료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볼 거잖아요. 주변에서 얻은 지식이나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셔가지고 의료진하고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하시다 보면은 좋은 방향으로 좋은 정보를 새롭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늘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잊지 않아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암 치료법도 많이 개발이 됐고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또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저처럼 이제 건강을 되찾아가는 환우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대한암협회에서도 일러주는 수칙, 이런 거 잘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하셔도 금방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